김주원입니다.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고 잘 키워내서 이 세상에 좋은 쓰임이 되는 아이로 멋지게 키우고 싶은 엄마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이 누구 자식이냐는 거죠.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엄마의 치마폭이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게 됐고요. 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기준으로 바로 이 말,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명제를 제가 갖게 됐어요. 내 자식은요, 세상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세상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키워야 됩니다. 내가 키우면 딱 내 그릇만큼만 커요. 뭐 나보다 조금 낮거나 좀 모자라거나 뭐 그렇겠죠? 세상이 키우면요, 세상의 크기만큼 큽니다. 선택하세요. 내 자식을 딱 내 그릇만큼 키울 거냐,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크기만큼 키울 거냐. 이왕 키우는 거 저는 후자 쪽으로 키우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 그릇만큼 크는 거 싫어요. 그냥 저보다 훨씬 세상에 잘 살아내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엄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이 자식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과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실 늘 그런 선택의 연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늘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신이 모든 인간을 다 살뜰히 살피지 못해서 대신 내보낸 존재가 엄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아이는 신을 대신해서 내가 신처럼 보살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세상이 이 아이를 필요로 해서 내 몸을 빌어서 세상에 내보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평소에 이 아이가 하던 행동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짜증도 나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규정으로 봤다면, 내가 저걸 간섭해도 될까? 라는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거 괜찮아, 저렇게 해도 되겠지? 라는 조금 더 폭넓은 관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귀한 자식을 네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해준 대가로 너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지불해 준 거죠. 지급해 준 거죠. 거기에 충실히 맞춰서 살겠다라는 기준을 제가 세우게 됩니다. 많은 엄마들이 저도 아이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엄마들이 보통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학원은 보내면 안 돼. 거기는 이렇대. 아이고, 내가 다 해봤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아는 엄마들 중에서도,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가방끈이 긴 유학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또 돈이 너무너무 많은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의 자녀분들이 또 그렇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또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아이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 내 지식과 경험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공식적으로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맞아 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 공식이 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특히 국영수를 잘하고, 좋은 학원을 다니고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곳에 취직을 했고요.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나름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고요. 지금은요, 이 공식이 깨졌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대학 가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지금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20살, 30살이 돼도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를 지나서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N.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출산은요, 동물도 해요. 짐승도 해요.
내 자식이 정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 자식이 세상에 적응을 잘하는 적합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내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거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키우는 것이고, 나는 과감히 아이를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은요, 이제 죄송하지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쓰레기일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농사 짓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면 열매가 잘 맺힌대, 뭐 벼가 잘 자란대, 이런 지식들이 존재하지만 그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어제까지의 지식은 낡은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는요, 성공시키고 싶고 잘 키우고 싶다는 건 언제의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 낡은 지식으로 갖다 대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미래를 가보셨나요?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그 통찰력에서 나에게 느낌이 오는 그것이 지금인지 아닌지를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직관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지금 잘 쓰인다면, 내 아이의 미래에 잘 쓰인다면 그 지식은 지식 이상의 지식, 즉 고차 지식으로 승화가 된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 공식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죠. 물음표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내가 살아왔던 관성대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면 지식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늘 잘하는 건데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생각의 관점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거는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뭐지? 요렇게. 그럼 아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게 뭐지라고 해서 새롭게 아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내 고정관념이 딱 출동하려고 할 때 와우와 하시고 이거는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뭐지? 요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의외의 답을 찾아내요. 바로 이 의외의 답이 지혜예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혜가 형성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의 시대는 4차 혁명 시대에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4차 혁명을 대변하는 말이 예측 불가, 불확실성이잖아요. 예측이 되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내 낡은 지식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새로운 지혜로움을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6가지를 여러분께 제안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 6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해, 이 6가지만 알면 내 자식을 진짜 성공시킬 수 있어 라고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많고요. 또 오답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답을 찾는 게임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답을 하지 않는 게임으로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 6가지는요, 여러분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디딤돌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 즉 이것을 우리는 메타 지식, 고차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6가지, MOTHER, 뭔지 아시죠? 마더라는 그 영어, 엄마, 마더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 봤거든요. 자, O는 뭐냐면 오픈 마인드셋.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내 자식을 나는 엄마라는 이름을 처음 가졌고 처음 키워봐요. 또 내 아이가 겪어나갈 세상 또한 처음 겪어나갈 세상이고 나에게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다 새로움이에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도전할 수 있는 자세, 그런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고 이 오픈 마인드로 세팅을 해야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열려있는 사고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뭔지 아세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지? 그 방향이 명확하면요, 절대 중간에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깐난쟁이들 보세요. 저기까지 기어가서 그 힘든 데서 계속 기어가서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그 DNA가 있어요. 도전하고 무언가의 목표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 DNA가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무언가가 살면서 그걸 많이 무디게 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꿈을 찾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가치지향적인 삶, 그것을 제가 T에 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본주의에서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반드시 성공해요. 인간과 돈. 자, 돈을 잘 벌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요. 사람을 잘 알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절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기본은, 인간을 공부하는 기본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고, 나를 비롯한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환경까지, 내 후세까지, 생태계까지 모두 감안할 수 있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윤리, 즉 옳은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제안을 합니다. 옳은 것은 선하고요. 또 선한 것은 옳습니다. 옳고 선한 것은 항상 강합니다. 강한 것은 이길 수 있죠. 어떤 경쟁도 경쟁자가 없습니다. 옳고 강한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엄마. 책임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 즉 response 그리고 ability의 합성어예요. 무언가에 반응을 하는 ability, 능력이라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내 아이의 몸짓과 행동과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이것이 과연 나의 잣대로 나의 잣대를 내서 옳고 그름을 탓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잣대로 이 아이를 보셔야 돼요. 나한테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스마트폰도 제가 젊었을 때는 없었고요. 유튜브 이런 건 아예 없었고요. 또 래퍼가 돈을 저렇게 번다는 것도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성인이 될 때는 또 어떤 것들이 새롭게 생겨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잣대로 보지 않고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 자, 이 6가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내 아이가 분명히 4차 혁명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잘 가이드할 수 있는 엄마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명심하세요.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누구의 아이라고요? 세상의 아이고요. 고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이를 키우게끔 나는 세상의 아이를 잘 던져놓을 수 있고, 나 또한 세상에 잘 던져진 채로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 꼭 성공시킬 수 있고요. 함께 공부하자고 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요. 모두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